최근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 곳곳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함께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호남권 첫 호국기념관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6.25 전쟁까지 호남 지역 의인들의 기념관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초중학교를 통합하는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 업무량 증가와 학생 사회성 결핍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는 동북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N차 감염에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까지 그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이후 목포에서는 광주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나오면서 서부권도 코로나19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목포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최근 전남대병원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았던 여성이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여 만에 나온 목포 17번째 확진자입니다. 같은 날 17번 확진자를 간병해온 남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딸과 손자, 딸의 남편까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부부의 확진 여파는 3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접촉자를 파악하고 19번 확진자인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 등 4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도 병원발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순천중앙병원 간호사 1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병원 6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해당 병동에 입원해 있던 49명은 17일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18일 나올 예정인데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1명 더 나오면서 17일까지 이곳에서만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순천 5명, 광양 2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사우나를 지속적으로 방문한 사람도 있고 헬스장을 이용한 사람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접촉자 검사 범위를 7일부터 13일 사이 여탕과 남탕, 헬스장 이용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순천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과 광양 확진자가 운영하는 식당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광양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앞선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일상 감염이라는 새로운 감염 양상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매우 위태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7일 오전 8시 기준 전라남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5명. 이들 가운데 70여 명은 최근 열흘 동안 불어난 숫자입니다. 병원발 확진의 N차 감염, 그리고 무증상 경증의 조용한 전파까지 전남 곳곳이 재유행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 99번 확진자가 다녀간 여수 지역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순천 99번 확진자가 지난 13일과 14일 방문한 황소식당, 카페듀, 상무초밥 해양공원점, 카페 비미, 유탄마리나, 여수야 감성포차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접촉자 136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99번 확진자는 순천중앙병원 간호사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병원 6병동은 동일 집단 격리 상태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검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7일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증세와 감기를 혼동해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한 3, 4일간 배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감염도 늘고 있다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3, 4일간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현재 동부 지역의 경우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격상했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호남권 첫 호국 기념관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6.25 전쟁까지 호남 지역 의인들의 용맹함이 기념관 곳곳에 담겼고 이름 모를 의병을 추모하기 위한 동상이 로비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가수호 기념관인 호남 호국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권 최초입니다. 기념관은 팔마체육관 인근 9,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전시실로 구성됐습니다. 호남의 희생과 헌신, 국가가 기억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라는 주제가 기념관 곳곳에 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호남을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호국 정신을 좀 이렇게 계승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전당을 좀 마련해 보자. 1592년 임진왜란부터 1950년 6.25 전쟁까지 호남 지역민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양무 호남 시무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란 이순신 장군의 글은 당시 우리 지역민들의 용맹함을 가장 잘 드러낸 대목입니다. 의병항쟁을 이끌어내고 신분을 뛰어넘어 활동하다 독립운동과 6.25 전쟁까지 이어진 호남인들의 활약은 후손들에게도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아마 엄청나게 좀 많이 PR도 되고 전쟁을 참아가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는 꼭 한 번은 겪어가야 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호남권 최초로 문을 연 호국기념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보훈 문화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통합하는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문제가 계속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교사 업무량 증가와 학생 사회성 결핍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장흥 유치초중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9년으로 통합 운영하다 보니 영어나 수학 등 전문성이 강화되는 장점을 보였습니다. 또 학교 시설이나 용품을 공동 사용해 예산 활용에도 효율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중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사 업무량이 증가하고 수업 시간이나 연간 시수 등 제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학생들이 9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다양한 또래 경험이나 새로운 규칙, 인간관계 등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초등학 중등교사는 장흥 유치중학교에 발령을 받았고요. 초등은 유치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요. 와서 보니까 통합 운영 학교였어요. 나름대로의 초등 문화와 중등 문화를 가지고 있던 두 부류의 교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이해의 문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통합학교에 근무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 우대 조건을 마련해 많은 교사가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 운영학교 업무량을 고려해 다른 학교보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통합학교는 기존에 했던 근거리 급별학교 통폐합과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미래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학교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를 좀 생태적으로 재구성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남 지역의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43% 수준.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학교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0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는 목포 이주 외국인 상담센터와 여수 이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됩니다.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무사건과 가사사건, 인권 침해 등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전반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에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28건이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8년 15건으로 줄다가 2019년 28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24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0명에서 2018년 1명, 2019년 2명, 올해에는 10월 기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미성년자더라도 온라인상의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코로나19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비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해해경은 장비관리 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 위탁 훈련을 진행하거나 전문 민관기관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로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목포해양경찰서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함정의 엔진과 펌프 등에 대한 정비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서해해경은 교육 방법을 보완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